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오늘도 북포럼 368회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었죠. 눈도 오고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해서 연말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어울리는 그런 주제로 한번 톡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네, 모임, 그리고 술, 송년회 이런 거 빠뜨릴 수 없죠. 네, 술 중에서도요. 오늘은 와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HR 내비게이터 이강은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강은 선생님은 와인 동호회를 아까 여쭤보니까 한 6개 정도 와인 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참석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8번에서 10번 정도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10번 정도 술을 드신다는 얘긴데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인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생활의 활력소라고 하시는데요. 와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가치와 그다음에 다양한 철학을 나누는 그런 이제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강은 선생님 모시고 HR 담당자 인사쟁이가 이야기하는 와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HR 내비게이터 인사 담당자 이강은입니다. HR 내비게이터 하니까 좀 이상하죠. 내비게이터. 도대체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맨 처음에 EX 선생님한테 제가 퍼스널 브랜드 관련돼서 져달라고 할 때 제가 꿈꾸던 거, 원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식상하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할까 하다 생각하다가 평소에 저희 후배들, 제가 HR 쪽에 한 20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아쉬운 점 아니면 서로 논의가 되는 이슈 관련된 거를 저한테 와서 찾아봐서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다 보니까 저한테 벌쳐준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별명을 갖다가 한번 여기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와인 얘기는 제가 와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제가 와인 책자라든가 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정식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와인 관련돼서 자주 하다 보니까 저 관련돼서 와인이 이런 겁니다. 저는 와인 활동을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저의 솔직한 삶 이런 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오늘 들으면 와인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소개부터 할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국GM이라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하고 있고요. 한 20년 좀 넘게 이제 인사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좀 접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이제 자기개발 측면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허락해줘서 대학 가서 좀 강의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것처럼 와인 관련된 모임도 한 6군데 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자주 이제 와인을 좀 접할 수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것도 이제 후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2월 1일 날이네요. 12월 1일 날 부랴부랴 집어넣은 건데 자료를 만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달에 얼마만큼 약속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달력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여기 부분에 잘 보이진 않는군요. 점 같은 게 딱 있는 데가 사실은 제가 11, 12월 달에 업무 관련 그 다음에 와인 관련된 거에 약속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달에 한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은 꼭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술 약속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약속이 있으실 텐데 하나의 그 술 문화 중에서 와인에 대한 술 문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잘리면 그다음에 끝날 거고요. 저희 와인 관련된 저희 생활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와인 관련돼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조금 친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와인을 먹는다든가 회식을 해서 참석을 한다든가 시음에 참석한다 그러면 되게 당황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나도 아는 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는 아는 척하기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숙 선생님이 이거 방송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와인을 처음부터 드셨어요? 언제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시작한 거는 한 12년 전.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외국인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 그 다음에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 문화의 HR 담당자, 왠지 모르게 생각하시는 게 소주에다가 삼겹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된 게 그런 서양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와인을 접하게 됐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와인을 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들이라는 걸 했어요. 집들이라는 걸 했는데 저희가 외국 사람도 있고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좀 생각에 남을 수 있는 선물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2달 전 정도에 가족끼리 가서 그 당시에는 생소했는데 와인하우스에 가고 원액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키고 저장을 시켜서 병입을 하고 소위 말해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상표도 붙여가면서 그날 당일날 집들이 오신 분들한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스 와인을 하나씩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인이라는 것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접하게 되면 좀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와인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와인 활동이 와인 스터디도 하고요. 아카데미 비슷하긴 하지만 아카데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8번 내지 10번씩 마음을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모임도 갖습니다. 그래서 얇은 지식이지만 저는 이제 와인 스터디 초급, 중급 관련돼서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에서 스터디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와인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였냐면 인사 담당자니까 여기까지 인사 담당자니까 인사하는 쪽만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와인을 하다 보면 갖가지 직업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인 분도 계시고요, 교사인 분도 계세요. 그다음에 프리랜서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와인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사 쪽은 하지만 와인 동호회 할 때는 닉네임만 갖고서 저의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객체로서 와인 동호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와인과 문화라는 것도 하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승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꼭 와인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인을 빠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인 책도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뭔가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라고 하는 보즐레 루브에 대해서 특별한 날 와인도 구입해서 마셔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음에 참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인들 하나하나 좋은 것도 모아놓으니까 너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와인 냉장고라고 하는 셀러도 또 구입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관도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빠지게 되면 저처럼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비용적이나 이런 분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다 마실 거니까요, 나중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와인 하면은요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와인 들어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와인이 작년 2013년에 와인이 좀 들어온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뭐 양으로 따진다면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4,300만 병. 우리가 국민이 몇 명이세요? 5천만 명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거의 그만큼 들어와요. 왜냐하면 키로로 따지는데 와인 한 병이 750mg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와인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보시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와인 자체 내에서 너무 많은 품종이라든가 종류라든가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었는데 이거 프랑스 거긴 한데 어느 품종이야? 언제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품종이 뭐야? 이런 걸 따진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인마다 병마다 국가마다 상표라고 하는 레이블 자체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국가에 대한 자존심,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새로 만든 그 신생 국가들은 나름대로 좀 잘 해놨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꼭 와인을 공부하면서까지 마셔야 돼? 우리나라 전통주도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은 즐기면 되지 꼭 관련돼서 꼭 좀 알고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친해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하나가 뭐냐면 와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적 사람들하고 같이 접하다 보니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뭐 정상이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 항상 와인 갖고 건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국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여성을 만나든 남성을 만나든 간에 관련돼서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 요 네 가지 정도 건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부분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해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방법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와인을 친해지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으로 만나자고 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그 여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할 거예요. 뭘 좋아하고 무슨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처럼 와인도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의 취향이나 습관 관련된 부분도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인의 취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 알기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고기, 화이트 와인 관련된 걸 보면 생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친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본인들이 취향대로 이건 순대도 어울리네, 피자도 어울리네, 곱창도 어울리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음식에 이거 불고기가 좀 맞겠다라는 거에 취향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와인의 취향에 맞춰주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좋아하는 와인에 조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주 마셔야 됩니다. 친해지려면. 뭐 남녀 관계도 자주 만나는 것처럼 와인도 자주 마셔야 돼요. 물론 마실 때 고가의 와인 안 마셔도 됩니다. 마트 가셔서 사서 구입하셔서 즐거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와인 스터디를 최근에 했는데 하는 동안에 따져보니까 매주 만났더라고요. 매주. 스터디만 매주. 아까 말씀드린 번개나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별도로 만나고 스터디만 매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와인 스터디만 했냐? 나중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영화도 보러 가고 볼링 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포천 같은 데서 뭐 스포츠 하러 가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인을 친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와인을 결국은 와인을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게 하려면 평생 자기가 와인을 좋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와인을 갖다가 보관하는 방법, 와인에 대해서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주면서 한번 자기가 평생 친구로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와인 관련돼서 이제 아는 척 하기는 기본적으로 와인에 대해서 용어가 되게 많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용어가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막 쳐준 거거든요. 품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런 용어 자체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와인 관련돼서 서로 대화하거나 하면 어느 품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이제 막연하게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구나. 프랑스의 어느 쪽이구나라고 정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 용어를 좀 아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와인 저희 문화를 접하다 보면은 약간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우리 IT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용어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를 못 하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와인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 부분이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제가 필수적인 것만 한번 액세서리를 좀 한번 나열해 봤어요.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뭐 레스토랑이나 와인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고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와인을 받을 때인데요. 받을 때인데 이제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와인을 받을 때는 우리 소주처럼 맥주처럼 잔을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잔을 놓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손만 얹어 놓는 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따를 때는 너무 뭐 칼칼칼 따르지 마시고 한 3분의 1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첨잔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술 문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받을 때는 가장 보기 싫은 거 원샷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고요. 제가 원샷 하는 거 제가 이거 사진 캡처 드리자고 힘들었어요. 원샷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받으실 때는 이렇게 마실 때는 저렇게 잔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근무하시다 이렇게 오시거나 이렇게 약간 립스틱을 받았으면 만약에 이렇게 좀 닦고서 이제 와인잔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팅하고 드링킹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와인 레스토랑에 갔을 때 잠깐 테스팅하라고 같이 와인을 주문하게 되면 와인이 맞습니까? 따주고 나서 조금 따라주고 하는 것이 테스팅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팅하고 드링킹 뭐 되게 한 사람이 그런 거를 하는데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의가.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관련돼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쉐이킹 관련된 거는 이제 와인 관련된 거를 주문한 와인이 맞느냐, 그 다음에 와인 자체의 품종,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뭐 보관하는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품질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 테스팅할 거냐? 결국은 주문한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모임 주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테스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팅할 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혹시 사진 속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하고 코하고 입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색깔로서 와인이 변질됐는지를 보고 나중에 냄새를 맡음으로써 와인 자체를 갖다가 향 자체를 갖다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 머금고 나서 마지막으로 산도나 타닉이나 당도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빨리빨리 하느냐고 이렇게 15분 동안 하려니까 되게 쉽지 않네요.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여요. 이 와인과 한번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계속 소주하고 맥주만 드시지 마시고 와인도 한번 드셔보시고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좋은 음악 속에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인 얘기 잘 들었는데 동호회 활동 얘기하셨는데 음. 와인 동호회에서 뭐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참가하기 쉬운 동호회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호회 카페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네. 카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인과 인맥이라는 그 카페에서 좀 활동하고 있고요. 와인과 인맥에서 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회원이 그래서 2만 명 정도 돼서 거기는 체계적으로 와인과 문화, 스터디, 아카데미 이런 쪽에서 좀 나열대로 쭉 돼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렇게 나눠돼 있고 거기서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세모아라는 데 이제 세상의 모든 와인이라는 거에서 있어서 거기는 소규모 인원들이 이제 활동하는 데서 처음에 갔을 때 좀 약간 좀 낯가림이 좀 심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소규모 있는데 모임에 또 카페에 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왜요? 그 물론 이제 비싼 게 맛이 좋은 거겠지만 네.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어떤 맛이 나야 좋은 와인이에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인이 저희가 와인을 먹을 때 누군가가 이 와인은 비싸서 좋은 거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절대로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즐거움을 주면 그게 최선의 와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어떨 때는 집에서 혼자 먹었을 때 진짜 똑같은 와인인데 맛이 없고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똑같은 와인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에서 사서 진짜 10,000원짜리 와인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뭐 몇백만 원짜리 와인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분위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울리는 이런 걸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와인 자체는 어느 게 좋은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되셨나요? 다른 질문? 네. 와인이 드라이한 맛을 좋아하면은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9세대, 신세대를 나눠지는데 9세대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정도가 대부분 9세대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이 와인이 좋다라고 할 때는 9시대 쪽에 있는 그 두 대륙 쪽에 있는 와인 쪽을 갖고 좋아하시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에 이태리 좋아하시다가 프랑스로 다시 왔다가 칠레로 오셨다가 호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다가 한 4년, 5년 정도 드시다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게 돼요. 그러면 나 이 와인은 좋구나 그래갖고 그걸 1년간 마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하고 뭐 약간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네. 와인은 스타일인 것 같고. 예. 네, 시간 관계상 질문 음. 여기까지 받겠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와인이랑 북포럼이랑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와인도 그렇고 북포럼도 그렇고 좋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톡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